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의 오승록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지정 토론자로 함께 하시는 우원식 노원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금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배준경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소라 노원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이강 노원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월남전 참전자회 노원구 지회 권준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구민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앞서가는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노원구 의회의 김준성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연구단체 활동한 그러한 결과물로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손영준 원내대표님한테 진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다문화 가정이 1926세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21명이 다문화 가정인 인구수인데 그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 3,990명이 출생해 있는 아동들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언어 문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의 그 언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한 군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다소의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우리 노원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도록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승록 노원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록 구청장입니다. 네, 오늘은 의회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인사말 의장님이 이제 의회에서 한 거죠.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이걸 다 손길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과 예산을 좀 배정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면 어르신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그래서 그쪽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분들도 한 3만 명 가까이 되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조금씩 숫자가 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던 인구로 한 6천 명쯤, 한 5,900명이니까 한 6천 명 가까이 이제 되시는 거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또 꽤 많이 노원구에 사십니다. 한 1,200명 정도 북한 이탈. 근데 서울에서 가장 또 많이 살아요. 25개구 중에 가장 많은 또 분들이 여기 사시고, 또 왜 한부모 가정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이제 일정하게 사는데, 어찌됐든 저보고 의회에서 왜 이런 데는 좀 더 신경 안 쓰냐, 예. 그러니까 이거 서로 공유하려고 오늘 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솔직히 13억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13억이라는 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들 취업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생활 적응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히나 이제 자녀들의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사업들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토론회 때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아서 이렇게 주시면 또 내년에 또는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하는 또 단 기관이 가족센터죠. 여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했고, 제가 제일 이제 미안한 게, 갈 때마다 미안한 게 어디 건물에 더부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아요. 공릉동에 무슨 빌딩이죠? 하여튼 좁아요, 가보면. 근데 이제 이용객은 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저보고 이제 공간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예, 대충 주말마다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 하계동 언저리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점 찍어둔 데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크기로. 근데 시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기다리시면 아마 그쪽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의회에서 손영준 의원님이 오늘 주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런 인연이, 하여튼 달리 보이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이시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성과로 주신 의견 잘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해 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원식 노원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배준경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장 배준경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손현진 의원님 정말 달리 보이십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원구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중계 북부 종합복지관에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방문 교육도 있고 언어 발달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례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통역 번역 서비스도 있고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는데 다문화 문제만큼은 저희가 아주 패스를 척척 잘 해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온 세계가 전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자조적인 모임과 그다음에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해 주신 배준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월남전 참전자회 노원구 지회 권준희 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결. 방금 소개받은 월남전 참전자의 노원구 지회장 권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58년, 60년 전에 월남전 참전했던 그 경험을 받아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특히 베트남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기 계시지만서도 우리 노원구청의 오승록 청장님이 저희들 참전자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베트남 가족 4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되면 롱코트라든지 쌀이라든지 또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승록 청장님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립시다. 예,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의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노장이지만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월남전에 대한 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들 가족 중에 병원비가 없다고 저희 사무실로 편지가 왔습니다. 따라서 돈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정적으로 두는 돈도 있지만서도 급하게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저희 회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어떻게 도와주십시다 하니까 3일 만에 8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병원 수술도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여하튼가 간에 노원구청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아마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가장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다가 노원구의 다문화 가족이 25개 구에서 제일 많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으로 보다 다문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청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결. 네, 응원의 말씀해 주신 권준희 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청해 들어야 마땅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깊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 개회식은 마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앉아 계신 그 상태에서 사진을 앞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내빈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그 현수막은 조금만 멈춰주세요. 네. 먼저 앉아 계신 상태에서 찍을 테니까요. 너무 표정이 굳어 계신 것 같은데 밝게 웃으시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하트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트. 파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네, 그리고 앞줄에 앉아 계신 우리 그 토론회 관계자분들과 내빈분들께서는 여기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토론회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빈분들께서는 저희 토론자들 뒤에 서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앉아서. 네네.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단상 한열로 다 될까요? 한번 현수막. 네, 됐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좌장께서는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아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협성대학교 김익균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균 교수님은 작년 노원구 다문화정책 모형개발연구단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이십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 좌장이신 김익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개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협성대학교 김익균 교수입니다. 오늘 노원구의 주최 손영준 의원님 주관으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진행된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노원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히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많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어서 노원구 다문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손현준 구의원님께서 노원형 다문화 정책을 통한 다문화 가족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먼저 발제를 한 뒤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뒤에는 지정 토론을 하고 지정 토론 뒤에는 프로에 계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개발의 연구단의 대표 의원이시던 손영준 노원구 의원님을 발제자로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역임하신 의원식 노원구 을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작년 연구 용역의 공동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이보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 우리 노원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교육, 상담, 돌봄 등의 사업으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노원구 가족센터 장사열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다문화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마츠모토 유미코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를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20분, 지정 토론은 각 10분으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님들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와 지정자 토론자께서는 의견을 발표할 때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해주신 다음 발제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현준 구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토론자분께서는 잠시 객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발제 후 다시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원구 의원 손영진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준성 의장님, 또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를 함께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원님, 또 우리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김익균 교수님, 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강원대 이보라 박사님, 장사열 노원구 가족센터장님, 마츠모토 유미근님을 비롯한 우리 월남 참전회 권준희 회장님과 또 회원님들 감사하고요. 다문화 가족 당사자분들 그리고 노원구 다문화 정책에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 노원구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원형 다문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노원형 다문화 정책을 통한 다문화 가족 삶의 질 개선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우선 서론, 노원구 다문화 정책 현황, 환경 분석과 진단, 그리고 정책 개발을 위한 접근 방향, 정책 제안,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노원구에 등록된 다문화 가구는 1987세대이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는 7,7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원구 인구는 2001년 64만 8,6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꾸준히 줄어들 2022년 기준 50만 3,734명으로 지난 22년간 14만 4,861명, 22%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01년 1,710명에서 2021년 7,829명으로 비슷한 기간 동안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로 노원구 역시 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전출은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에는 인구 정책으로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구 이민 정책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이미 출산해서 이민으로의 인구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며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외국인과 이민자, 다문화 가족을 인구 구성의 주요한 축으로 고려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셔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 중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는 작년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 개발 연구단의 활동 성과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노원구 다문화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진단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노원형 다문화 정책이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구 다문화 정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다문화 관련 주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2개가 있습니다. 노원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196개소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위한 제공기관은 충분한 편이나 다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원구의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노원구 가족센터 이탁 운영 및 지도 점검 등을 맡고 있습니다. 노원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 노원구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노원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설치되었으며 2021년 노원구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다문화 정책 대상자의 인구 특성은 크게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귀화자, 내국인 지역사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결혼 전, 신혼기, 자녀 임신, 출산 및 양육, 교육기, 장노년기로 나눠 살펴보면 유학생은 한국어 지원이나 한국 문화교육, 대학 내 자조모임,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이나 고용 지원, 의료 주거 정보 지원과 본국과의 교류 지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결혼 전과 신혼기에는 한국 문화 이해나 한국 정착 지원, 부부 및 가족 교육이 필요하였으며 자녀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교육계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자녀 돌봄, 또 언어 발달 및 학습 지원, 학부모 자조 모임이나 가족 상담 지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하자는 한국 정착 지원이나 중도 입국, 자녀 대상 언어 및 학습 지원, 학부모 자조 모임, 지역사회 생활 정보 안내,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장노년기를 앞둔 결혼 이민자와 기하자 등은 고용 안정 지원과 건강 지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다문화 정책 환경을 스와트 분석으로 살펴보면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추진 의지가 높은 편입니다. 가족관계, 돌봄, 생활지원 및 특성화 사업 등 결혼 이주생에 대한 정책을 비교적 잘 시행하고 있는 편이며 노원구 가족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정책 예산 및 다문화 가족 시설, 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 생애 주기별 다문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대학 임한 노원구 특성상 유학생 등 청년 세대가 많은데 다문화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문화 정책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부족한 편이라는 점은 약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노원구 다문화 정책에 있어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다각적 접근이 미약한 편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미래 분석과 공간적 정책적 접근이 취약한 것은 이업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원구 다문화 정책을 진단해 보면 노원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전문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공, 민간 전달 체계,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편으로 다문화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다문화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공공, 민간의 인적 차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책 환경 분석 진단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접근 방향을 모색해 보면 첫째, 노원구의 다문화 인구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 현황을 보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전체 외국인 인구의 12%로 학령 정기와 학령기 인구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원구의 이와 같은 인구 분포는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세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거주 기간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핵심 과제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적응 과제로는 언어 문제, 외로움, 생활 방식 등의 문화 차이, 음식, 기후, 기간 이용의 어려움 등이 많았고 전환기의 과제는 가족 갈등과 자녀 양육이 많았으며 장기적 과제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 차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형 다문화 정책 제언을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 일반 정책, 분야에 따른 과제, 기타 지원 방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과 함께 현재 노원구의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 현황, 노원구와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구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더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에 특화된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 비다문화 부모의 문화적 편견이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비다문화 가족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문화와 비다문화 부모를 서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적용을 위한 입학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마련하고 이미 초등학교를 보낸 다문화 부모들을 초대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족센터나 키움센터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어 발달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교사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학교 부적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많은 학교에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하되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학교 상담을 강화해 상담 신청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또는 무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령 중국어나 영어 등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 필리핀 이주 여성들은 방과 후 교실에 애국어 강사로 채용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 여성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고급 한국어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녀의 가정학습을 지도하는 편 자아실현과 구직에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 습득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적별 언어 교육 및 문화 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결혼 이주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각 시기별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모국어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갖춘 이주 여성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유학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별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시행으로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문화 주민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및 국적별 중점 프로그램을 개발해 언어, 국적별 문화를 존중하는 맞춤형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나아가 국적 및 한국어 수준에 따른 언어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직종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문화 정책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영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공공 및 민간 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문화 주민을 위한 행사 또는 주민 밀착형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 등 노원구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증가할 다문화 인구를 고려해 다문화 정책 전개를 위한 공간, 인적 자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다문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에 따른 과제입니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아동, 유학생 등 대상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단계별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 지원, 찾아가는 자녀 양육 생활 지도 서비스 신설,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원구에서도 별도 예산을 들여 아이 돌보미 중에서 양육 전문가를 발굴, 교육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언어 치료 서비스라는 제도 정비, 심리적 지원 서비스 등 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의 경우 언어 치료사 전일제 고용으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시간제로 고용해 언어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지원 방안입니다. 우선 한국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가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는 생애 주기별 다문화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 학습 의욕이 높은 이주 여성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교육장에 나오는 사례가 있지만 성인 아이 통합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교육을 포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시간에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유아 자녀의 경우 자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또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가족센터에서 재능 교육을 받거나 학습 지도를 받게 하고 그 시간에 부모가 따로 한국어 교육을 받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돌봄기관, 학교, 키움센터와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 가장 시급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관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가족센터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므로 상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을 전문 상담사로 길러낼 수 있도록 특별 연수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자녀 교육 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아종합지원센터에 유용한 정보를 다문화 부모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학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에서 자녀의 어려움을 가족센터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경우 자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키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키움센터와 부모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는 결혼, 노동, 학업 등 각기 다른 사회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다문화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다문화 주민들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단위이므로 앞서 발제에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밀착한 다문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와 그들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문화 인구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다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정적으로 이 노원구 다문화 발전을 위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손영준 의원님께 힘찬 박수 한 번 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우리 박사 논문도 다문화에 대해서 쓰실 정도로 아동복지를 포함한 다문화 전문가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노원구 다문화 정책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노원구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노원형 다문화 정책이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잘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분이 경과하면 첫 번째 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이어서 발언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서 제가 여러 번 이 토론에 참석했지만은 직접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이 바쁜 어정 시간에도 우리 노원구의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원식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다문화 가족들의 정책에 관해서 노원구에서 노원구의회가 이렇게 수준 높은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7,792명, 노원구 인구 대비해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다문화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함께 사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노원구가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법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손영준 의원 발제를 보니까 아주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해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정책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겠다. 저한테 오늘 토론에 나오라고 하는 거는 발제를 잘 듣고 국회에서 잘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10분 시간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발제문은 발제문대로 하도록 하고요.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이 결혼 이민자 그리고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그 외국인이지만 그런 취득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지원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지원법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일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죠. 따라서 이 중앙정부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법 6조에 보면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본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이미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8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 외국인 가족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겪고 있는,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까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언어의 장벽이랄지 또 문화의 장벽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11조에는 이런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돼 있는 이런 역할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문화 가족들이 국가에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그분들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이런 역할들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2008년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적응 그리고 자녀의 출산, 성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초기에 이민해서 결혼을 해서 정착한 사람이 장년, 중장년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이나 지원해야 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21차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23년부터 27년까지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오늘 손영준 의원의 발제에서도 노원구의 인구 특성에 따른 생애 주기별 지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분야에 따른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했듯이, 이번 기본 계획의 핵심은 연령별, 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재작년 21년에 여가부에서 8,296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 5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습 지원이다. 이게 3.42점을 받았고, 그리고 진로 상담 교육은 3.3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이를 다 낳고 아이가 성장해서, 그런데 이 잘 적응이 안 되고 하는 속에서 보면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달라, 진로 상담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그 계획을 짜면서 기본 계획을 짜면서 그 핵심은 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진로 상담 지원 강화가 그 핵심적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한글, 쓰기, 또 셈하기 이런 기초학습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를 138개에서 160개소로 확대하고 이것을 향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2급 이상의 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발제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 학령기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부에서도 기본 계획에 분명하게 넣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진적으로 더 진전시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다문화 가족이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잘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기초학습 지원은 이 가족센터를 방문해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찾아가야 된다. 이것을 그 정부에서 기본 계획에다가 분명히 넣어서 그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찾아가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진로 상담 지원 이런 가족센터도 지금까지 113개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130개로 늘리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찾아가서 이런 그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점에서 이것이 노원구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내년부터 실태 파악을 하기로 이번 기본 계획에다 넣었는데요. 그 기존에 실태 조사한 것은 결혼 이민자 귀화자 이런 사람들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 문화적 차이, 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학교 폭력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혼
별거를 한 것을 묻는 방식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했던 실태 조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폭력의 유무, 피해로 인한 영향, 폭력 시 대응 방안 이런 것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원구가 내년 실태 조사를 할 때 이것을 좀 더 가장 그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더 우리가 검토하고 그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가 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남녀라는 다양성이 있어서 그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고 또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 또 힘이 약한 사람들, 힘이 또 강한 사람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원구가 인식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제 이번에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부 정책도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가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만들고 전달해 나갈지에 대한 그 방향과 기본 계획을 좀 잘 만들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고 지금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문화 가구 상황별 이런 맞춤형 그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원구에서 사례를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의 구성으로 보면 지금 213만, 다문화 가족으로 하면 112만이라고 하는데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13만원이 들어와 있고 전체 국민 대비하면 우리가 5,100만이니까요. 4.1% 정도 됩니다. 대개 5%가 넘으면 그것을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문화 사회에 아주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정부 정책도 좀 더 긍정적이고 진전된 방식으로 이번에 4차 기본계획을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맞춰서 노원구가 해야 될 일은 노원구가 먼저 가장 그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 앞에서 말한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이런 그 정부의 방침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전진적인 방식을 좀 잘 개발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노원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에 이렇게 그 지금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국회 전체 중진으로서 이 다문화 가족 문제를 보다 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수 국회의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원수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지방정부까지 다문화 정책을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나온 바 같이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이고 올 말 되면 새로운 출생률이 발표할 건데 우리 인구학자들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인구 초절벽 또 저번 주 나왔죠. 가장 세계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출생 문제를 이런 우리나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로 상생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유럽보다 더 강력하게
다문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도 51만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이제 다문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인구 유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다문화 인구의 질적 향상을 높일 것인가를 선택해서 너무 노원구 인구를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다문화 유입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투입도 되고 전반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노원구도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지정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이번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강원대 이보라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보라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해에 그 서울시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 개발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서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노원형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토론 주제를 좀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원고를 살펴보고 또 지난 그 연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번 토론에 좀 내용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형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 네, 앞서서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원형이라고 하는 맞춤형 노원에 맞는 그러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이번 토론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발제가 이루어졌던 우리 그 손영준 의원님의 내용 다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연구에 대한 다양한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 특히 사례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함께 시도를 했었습니다. 수합 분석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와의 사례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질적 연구 등 다양한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의 모형 개발을 한 점에 있어서 매우 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적 관점에서 우수하다라는 개인적인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시에도 다문화 인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 있는 다문화 인구의 수를 비교하자면 비단 노원구가 1등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노원구에 있는 비중은 경기도에 있는 인구 분포나 서울 구로구와 같은 그런 도시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문화 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편견과 인식이 숫자에만 국한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자 하는 첫 번째는 교재 사례집의 33페이지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문화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 경우를 우리는 다문화 가족 인구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다문화 가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 하면 이들만 떠오르시나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이를테면 꼭 국적이 달라서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은 지 오래됐고 체류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취득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혹은 그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혹은 유학으로 온 유학생들은 어떨까요? 혹은 1인 가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만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나와 인종, 국적, 문화 등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다문화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원형 다문화 정책의 교육 추진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을 주체로 여기고 이민자들을 대상 객체로 분리해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또 다른 대상자인 국민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으로서 상호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다문화 교육이 이주민에게 한국어 또 한국 문화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동화적인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이해하는 국제 이해 교육과 혼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노원구 차원에서는 노원 구민의 상호 문화성과 상호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 동 공무원 또 교육자 일반 도민 등 대상으로 하는 다양화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공론화장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 발제하신 내용에 보시면 생애 주기별 다문화 지원 정책에서 맞춤형 다문화 정책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 개발자로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생애 주기를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현재 노원구에는 그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이 현재 2곳이 개소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문화 어린이집 혹시 장애아 기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과 차별하면 안 된다. 소수자들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거리를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호적인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네,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원구에 21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다문화 통합이라고 하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오히려 편견을 더 가중시키진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속에 그냥 아이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우리가 모르게 그냥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혹은 다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어적인 소통, 발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챙겨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이러한 지정 어린이집이 더 필요할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특히 노원구에서 맞춤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함께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령기 자녀들 이제 다문화 인구에서 우리가 노원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요.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률 물론 전체 다문화 인구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그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비율을 보면 2021년 16.05% 그리고 2022년 16.67% 네, 전체 다문화 인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보았을 때 인근에 있는 자치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자녀의 수는 전체 외국인 수 대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이유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주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9세에서 24세의 자녀들의 비중은 43.9%입니다. 2018년보다 약 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 이야기를 할 때 다문화 가족한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육성의 미래 인재로서 가치를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요.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5점 만점에 약 3.38점을 주었고요. 자아 존중감은 3.63점으로 2018년 대비 모두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대한민국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막론하고 청소년기의 자아 존중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긍심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어 구서가 미흡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 자극, 또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언어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발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대안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5페이지의 자료집에 보시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사례인데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있는 관련 근거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계획을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조기 발견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일 경우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원형에 투입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과 취약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학습 지원과 진로 상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취약률은 우리나라 학교 급별 전체 국민을 보았을 때 고등교육 기관을 보았을 때 취약률이 4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은 약 71.5%와 비교하면 30% 이상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발견하고 그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무엇인지 요구를 파악해보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이 또한 노원형 맞춤형 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유학생 비율입니다. 자, 유학생에 대한 비율 보시면 36페이지 자료집에 보시면 2021년 유학생의 비중은 1,773명에서 2022년 1,884명으로 약 24.06%. 네, 굉장히 많죠. 5명 중에 1명은 유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학생은요, 이건 전체 전국에 있는 단위를 보았을 때 전국 유학생 비율 상위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노원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원구가 대학이 많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그중에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원구는 거시적으로 대학과 지자체에서 국내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RISE 등과 같은 연계 유학생 유치 방안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 취업을 탐색할 기회 제공을 논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시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언어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이들 역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한국어 플러스 영어에 대한 지원을 많이 원했었고요. 그리고 대학 내의 자조 모임,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주거 지원 정보라던가 일상생활 등의 정보, 특히 병원에 갔을 때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의료적인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본인이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역을 우리가 요할 때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가족센터에서 그런 걸 해주고 있지만 24시간 되는 곳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 다누리 콜센터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고용 지원에 대해서 이 유학생 역시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중도 입국을 하거나 국적 취득을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고용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해 씨 같은 경우의 사례를 제가 또 노원구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자료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 자격증 취득 및 고용 지원을 위해서 매달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서 원하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료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는 일정 기관에서만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들은 이제 자료집을 참고를 하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차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특별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이고 눈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다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원에 맞는 현행 법률과 정부의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많은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 쌤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그 경험으로 발표를 잘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다문화 전달 체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장사열 노원구 가족센터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가족센터 센터장 장사열입니다. 지루하시죠? 네, 힘드시죠? 어쩌시겠어요? 이미 제 발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마지막까지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책 안에 이미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아마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참고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노원구 의회에서 이런 뜻깊고 꼭 필요한 연구 과제를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문화 가정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기관 같은 곳도 이런 것을 계기로 더욱더 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노원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 사례 연구를 위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요구와 필요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 노원구 다문화 정책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만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상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약간 부족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은 한계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이미 도출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 말고 새롭게 제시된 정책 또는 확장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측되는 기대점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의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문화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인식 개선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계속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인식 개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노원구와 관할 교육청의 연계 및 협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보수교육을 개설하다든지 부모, 교사,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간다면 노원구 지역 주민의 문화 다양성 이해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부터 나은 인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개선해 가신다면 조금 더 나은 인식 개선의 모습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 재원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 특화 아이돌봄 사업 확대의 경우 단순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 영유아 발달 특성 교육만으로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희 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제안해 주신 것과 비슷한 그 개념의 사업으로 방문 서비스, 방문 지도사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 지도사들이 직접 다문화 가정에 나가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부모 역할이라든지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방문 지도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격이 있으셔야 하고요. 많은 교육을 받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순히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화 아이돌봄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단지 한 자치구에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격을 얻으셔야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아니면 노무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일반 과제 및 재원 정책에 나타난 언어 및 국적별 중점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이미 가족센터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참여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연구 결과에 제시된 국적별 참여의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보고서에 충분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노원구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현장에서 필요한 다문화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가장 시급한 것이 가족센터 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 저희 센터 올 때마다 제가 사실 계속 달달 볶았거든요. 저희 센터는 2009년도에 개소됐고요. 2009년 개소될 때 4명의 직원으로 상근 직원 4명의 직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약 14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 상근 직원 30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간은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고요. 직원들 바글바글 앉아 있고요. 더 직원을 준다고 해도 사업을 늘려준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고요. 그러니 교육 공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업을 할 때면 외부 공간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적인 한계나 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센터는 다문화 가정만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처음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일반 가정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 복지 계층으로 다문화 가족을 전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어떤 다문화 가족의 일부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서비스를 좀 더 향상해서 질적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프라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센터가 더욱더 질적인 향상을 누리게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노원구 예산이 복지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은 복지시설이 있어서 어렵지만 저희도 14년간 꾸준히 그 사업을 잘 진행했고 발전해 왔기에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공간에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 이민자 취업 역량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노원구는 초기 입국자보다는 중장기 입국자가 대부분인 구입니다. 초기 입국자는요, 가장 먼저 입국하면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취업입니다. 이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취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보고서에도 쓰여져 있지만 노원구 결혼 이민자는 3년 이상 중기 입국자가 13.2%, 5년 이상 장기 입국자가 67.4%, 그래서 중장기 입국자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그 취업 욕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2021년도에는 단순 근로자가 많이 취업을 했다면 2022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그 업무 환경에 있는 곳으로 그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바리스타 과정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 이제 일반 직장 바리스타를 하셨다면 노원구에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 연계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그 결혼 이민자의 취업 교육 이후 취업처 발굴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 노원구나 어디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교육입니다. 언어 발달 교육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 지도사들이 상주하면서 하지만 워낙 많은 수요가 있고 언어 발달 지도사들은 부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언어 발달 지도사들도 근무 여건 때문에 가족센터에 있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일부에게만, 장애아동이나 일부에게만 주고 있는 언어발달 바우처 부분을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도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구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확대해 주시면 전문가에게 가서 언어발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다문화 인식 개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다문화 수용성이 점점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구와 저희 센터와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연구를 함께 해주신 구의회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 없는 다문화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시열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방자치정부가 다문화를 유치하려면 좀 요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그 하성시라는 곳이 있는데 5월달부터 이 영아반에 대한 어린이집 다니는 다문화 영아에 대한 이 보육료 지원을 5월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벌써 그 옆에 안산시가 또 다문화 도시인데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성시로 이사를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문화들은 그런 요인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한번 우리 노원구에서 공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긴 시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직접 다문화로서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마츠모토 유미코 님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온 마츠모토 유미코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노원구 가정센터에서 의뢰를 받고 이 자리에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자녀 3명, 시어머니 총 6명의 대가족입니다. 센터에서 저에게 노원구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교회로 계기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 힘들어했고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살아온 세월 덕분에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은 남편보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직 조금은 좀 어려워하는 한국 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으로 노원구에 살면서 어려웠던 점은 다문화 가정 정책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아는 지인이 많지 않아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생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으로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살면서 좋았던 점은 같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입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한 후에 노원구에 살면서 처음부터 지역 주민이나
이웃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고 제가 사는 동네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가족센터를 통해 노래 봉사단 활동을 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노래 봉사단은 좀 쉬고 있지만은 자원봉사센터의 환경 관련의 봉사와 주민자치회 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은 저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 엄마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노원구 가정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에 사는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족과도 가족 사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춘모도 씨 고맙습니다. 이런 긴 시간 이제 공식적인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혹시 프로에 계신 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묻고 싶은 분에게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 계십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시고 한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선생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선생님 뒤에 분 하시고요. 네. 그러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토론회가 아주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25개 자치구에서 이렇듯 활발한 토론회 갖고 있다는 노원구에 정말 여기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 특히 인식 개선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 소위 말하는 비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가족 간의 이 교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중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문화와 언어 전부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의 날, 노원구에서 아마 최초로 아마 그런 날을 정해서 이들에 대한 문화제 또 이들에 대한 자기네들의 예술품 작품 발표회 이런 것을 하면서 노원 구민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제안은 다문화 가족의 날 이것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영유아 또 아동 노인 세대 뭔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서도 저희들의 나이에서 볼 적에는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문제, 말 못할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가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불만을 토로해 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장사열 센터장도 계시지만서도 가족센터를 기구를 크게 넓히든 아니면은 별도의 다문화 가족센터를 만들든 여하튼 간에 다문화 가족들의 전담 기구가 별도로 있었으면 한 생각입니다. 특히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폭력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문화 가족 센터 이런 기구가 하나 좀 더 존재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과의 한국 가정과의 노원 주민 가정과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 또 저희 지회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월남 참전자 노원 지회에서는 다문화 가족, 특히 그 베트남 이주 여성과의 양부 양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저희들의 나이가 그들과 비교할 적에는 마치 딸 같습니다. 나이 연령 차가 벌써. 그래서 양부 양녀 결혼을 저희들이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가구에 3명의 저희들 회원들하고 3명의 양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의 교류가 저희들이 상당히 그 법적 제도적인 이런 그 지원이 없어 놓으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가서 집에 찾아가서 뭐 물건 주는 정도로 하고 또 얘기 듣는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원구 주민 중에서도 이들 그 다문화 가족과 양부 양녀 또는 그 어떤 가족 결연, 자매 결연 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상 두 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왔고 귀화한 청년 엘흐메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한국에 온 지 13년 되었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이시고 몽골에서 내과 의사 출신하셨던 분이고 귀화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빈 여러분께서 진행하신 토론회 그리고 여러 의견을 잘 들었고 또 다문화 당사자로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리고 저도 다문화 또 출신으로서 여러 공감과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보면 그러나 많은 부분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앞서 언급한 또 부분에 대해서 중도 있고 사실상 중도 입국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정부로서 뭐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여러 이제 다문화 정책들이 이제 잘 시행돼 왔었으나 이제 저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과 이제 청년들에게 대한 좀 현실도와 또 현실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낮고 또 현재 이주 비견 청소년이 한국에서 10,000명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다양성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과 이주 비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실상 오늘 우리 노원구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요. 그 노원구청에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봤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상 2년 연속 이제 노원구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전 우리 노원구에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제 상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말에 이제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 물어보니까 주민등록 아까 언급했던 초본상 2년 연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외국 신분으로서 있었던 기록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과 또 개선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한 사항 그리고 기빈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중앙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또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다문화 청년 세대로서 많은 목소리를 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과 바탕 그리고 저의 전공이 정치 외교였다 보니 다문화 가족 청년 세대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또 아직은 좀 초기 인플루언서이지만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목소리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1번 선생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우리 장사열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원식 의원님과 손인재 의원님의 총평을 듣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장사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토요일이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다문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문화를 위한 세계인의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올해 이제 사정에 의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진행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새로운 독립적인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청에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서울시에서 다문화 인구가 20위 정도 됩니다. 저희 좀 그 적은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도 없는 독립 공간을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그 공간도 없는데 새로운 걸 진행한다는 건 약간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 그 센터를 좀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으로 커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몽골에서 오신 중도 입국 해주신 우리 그 학생분 먼저 중도 입국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세대입니다. 저희 다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중간에 특별히 청소년식이나 이런 때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입국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멋지게 의견을 제안해 준 우리 청년에게 먼저 박수 한번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커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도 입국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그 서비스 대상자의 소수성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더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가족센터에서도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연착륙하고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까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프로에서 마지막으로 꼭 의원식 의원님께 국회의원님께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실 분, 예,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지정토론에서 우원식 국회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 말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결국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을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노원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정부는 어떻게 뒷받침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 꼭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꼭 이제 노원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생아가 출산한 게 24만 9천입니다.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해가 소위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58년 개띠가 99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 신생아로 보면 거기에 거의 100만에 25만이 무너지니까 4분의 1 정도가 됐죠. 이거를 향후에 80년 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80세가 되는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한 세대가 넘어갈 때 보면 우리 국민이 2천만이 됩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51만인데 지금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구 전체의 51만에서 2천만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어디냐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정부로서 국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우리 국민으로 귀화하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 귀화하는 소위 다문화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다문화 정책을 바로 세우고 또 거기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우리 국민이 단일 민족이라는 걸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그 대개 중앙아시아로 가면 아시아와 유럽이 결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카자흐스탄,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을 해서 카자흐스탄 여러 번을 가는데 거기 가면 한 120개 민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그런 다양한 그 인구 구성을 갖게 되는 건 앞으로 그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가 정책도 잘 만들어 가야 될 테고, 또 우리 노원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선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내면 아마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심의 통과를 했는데, 아까 제가 좀 소개했듯이 굉장히 전진된 그런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정책 제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실천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실천을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예산이니까요.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지고, 또 지방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얼마큼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잘 세우고 정책을 잘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그분들이 다 사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잘 해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잘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중간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또 필요한 법과 또 필요한 예산들을 늘 제시해 주시면 저는 그 다문화 가족들의 이런 그 편견 또는 다문화 가족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인식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다문화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이신 손원준 의원님의 간단한 총평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다문화 가족들 많이 오셨고요. 우리 권준희 회장님 참전 용사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인데 다문화 가족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문화사회는 여러 인종이나 민족들이 섞여 사는 사회가 다양한 사회고요. 다문화 사회고요. 다문화주의는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갖고 평등하게 사는 국가를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은 다문화주의가 현재 잘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죠. 일본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이 있고 또 우리 다문화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지만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저희 노원구에서 할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 다문화 가족들, 노원구에 계신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 노원구에서만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또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 노원구에서 또 의회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원구에서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의회에서 시작해서 지방 정부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긴 시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우리 패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